네. 자, 현재 구간 양대 시장 플러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하방 변동이 열리려나 아니면 여기서 그 튼튼한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매수세는 강화될 것인가 눈치 보기 필요합니다. 두 분께 여러 가지 종목들 의견 받아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오늘 9자리를 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단하네요. 거래대금 현재 구간에서도 7조 넘게 모아지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시장의 대금이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9자리가 되었지? 정말 요즘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을까 싶네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심리적인 목표를 100으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달리는 궤도에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싶네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매수했고 그 논리는 틀린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100만 원을 보여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못 보여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사들의 오히려 전망이라든가 목표가가 훨씬 더 강해요. 네. 공격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JP모건에서 목표가 125만 원 상향을 했고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들의 논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급자 중심의 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2027년, 더 나아가서 2028년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고점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빅테크들의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자체적인 AI 칩을 이제 만들려는,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만들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 엔비디아의 흐름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 당장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독자적인 칩을 만드는데 SK하이닉스가 HBM3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확대가 될 거란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좀 세론의 물량이 나오는가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시세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려고 하면은 바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주가적인 탄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SK하이닉스는 한번 100만 원에 보여줘야지 조금 이제 좀 직성이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은 HBM4 시장이에요. 이제 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전부 다 HBM4 시장에서의 자신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먼저 좀 선수를 쳤지만은 우리가 엔비디아 물량 3분의 2 이상 가져갈 거다. 저는 이제 HBM4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은 HBM4 시장의 자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서 수요도 많아진다. 이제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설사 SK하이닉스가 조금 점유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톤의 시각들이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시장의 확대가 저는 좀 더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목표가가 제일 지금 강한 것이 한투예요. 13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면은 여전히 이건 보유자의 관점인데, 펀더멘털의 관점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쁠 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바라봐야 한다. 마이크론의 시총 거의 왔어요. 이제 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왜냐면 마이크론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는데, 그쵸. 시총 자체가 마이크론 대비 낮은 게 맞아? 이런 논리도 있었잖아요. 사실 시총도 시총이지만은 주목해야 되는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맞아요.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이제는 거의
누구 말 맞다가 TSMC를 이번에 넘어섰어요. 어떻게 예. 영업이익률만 따지면.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일회성일지 연속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의 할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어떤 그 향후의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전 충분히 뭐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SK 하이닉스 발바닥에 스프링이 달린 것 같다, 엔진이 달린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메모리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전망 덕분입니다. 굉장히 콘크리트와 같은 이익 성장성이 아직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다라고까지 오늘 리포트에서 묘사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앞자리 9인데 앞자리 9는 그냥 흐린 눈으로 보고 앞자리 100을 보는 건지 싶습니다. 100만 원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열 수 있다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워낙 증권사에서는 100 이상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윤혜린 대표님. 지금 어제 저를 불러주셨으면은 고 했을 건데. 어제 내려서요? 자꾸 이렇게 예. 양봉일 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일단 우리가 좀 수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사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기존처럼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외국인 전체 수량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른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우리가 이번 주만 놓고 조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시장을 보니까 어제도 우리가 변동성이 좀 심했었잖아요. 이제 조금 조정이 오려나 싶더니 바로 말아 올리는 맞아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진짜 못 먹어도 고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동학개미 운동을 했을 때처럼 개인의 수급이 정말 센 시장이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 예탁금이 100조를 넘어서기도 했고 지금 기관들의 자금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이제 개인들도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어차피 하이닉스 120만 원, 150만 원 간다는데 지금 90만 원에 물려도 한두 달 물려도 다시 가지 않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냥 지금은 아무따 약간 매수 관점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런 식이면 당연히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고 좋은 얘기들로 가득하니까 매수하세요라고 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주도주라고 해도 3일선, 5일선, 10일선 대응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늘에서는 조금 중립 관점이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이제 변화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이 이제 반도체 우리가 지금 1월이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했고 계속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내내 올렸죠. 한 달 내내 코스피도 그렇고 반도체 이런 탑2도 그렇고 소부장들도 그렇고요.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2월도 과연 내내 갈 것인가? 이렇게 기나긴 명절 연휴도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한스바이오메드 그리고 예. 지금 LNC바이오 맞아요. 이런 피부 미용 쪽이 지금 시세를 크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도 이슈가 있어서 좀 빠졌고 2차 전지도 조금 한번 쉬어가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럼 2월에는 연휴도 길고 이 똑같은 장세가 과연 2월에 또 펼쳐질까? 2월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비를 해서 오늘 자리에서는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발빠른 순환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쪽에서 순환이 일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조금씩 계속 기회를 노려볼까의 의미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매수의 이유는 충분한데 과연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한가에 있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 시 접근하는 관점 필요해 보인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 쪽에서 공시가 나오니까요. 지금 현재 분봉상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네요. 금요일 오후장이고 계속해서 뉴스 하나에 분봉상 움직임이 계속해서 튑니다. 지금은 대응을 참 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비전이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에 집중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위치도 위치인데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제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있어서 기대감을 줄 수 있나 싶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달렸죠. 그때 오히려 한화비전은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늘 트리거가 좀 되는 날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트리거가 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죠. 뭐 무엇보다도 지금 워낙 HBM 시장이 좋으니까 뭐 결국은 이 기존에 이제 이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비전 쪽으로의 어떤 수주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 TC 본더에 대한 공급이 확대될 거고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그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결국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비전과 삼성전자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좀 묻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비전은 심정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하고도 가까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삼성 테크인이 한화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한화 테크인이 삼성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이제 매각과 그 인수를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뭐 경영적인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선대 회장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걸로 우리가 이제 그 아마 언론 기사에서도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런 그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공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하나비전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이런 쪽의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첨단 패키징 공정의 그 라인에는 이런 그 하나비전의 그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상당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비전 하면은 어떤 그 SK하이닉스와의 관계, 그러니까 TC본더에 결국 얼마나 이걸 늘릴 수 있느냐의 부분이 주가의 어떤 지금까지는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하나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더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으로의 그 TC본더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하나비전이 그동안 사실 좀 묻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오히려 주가의 흐름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다. 그동안 사실 하나비전에서 주목하는 뭐 시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한미반도체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게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 같이 우상향을 그럼 그려갈까요? 사실 이제 좀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로 지금 뭐 물론 한미반도체도 이런 하이브리드 본드 시장에 들어가지만은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HBM 시장과 관련해서 TC 본드 시장에서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HBM4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위를 유지할 거고 경쟁력을 유지할 거고 하나비전은 이제 그것하고 이제 별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첨단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쪽에서의 수혜를,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낸드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두 회사가 어떤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흐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을 받는데 한미반도체도 하나비전도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같이 손을 잡고 이전의 라이벌 관계는 과거로 우리가 그냥 차치해 두고 꾸준히 우상향의 기조를 그릴 수 있는 것인지.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두 종목을 다 갖고 있지 않는다면 자리상 봤을 때 고가 돌파를 해내는 한미반도체보다 하나비전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오늘이 또 수급적인 트리거가 됐다면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탄력도에 있어서 윤혜림 대표님 점수 주시나요? 네, 하나비전이 또 왜 이렇게 안 가나 하고 보니까 3분기에 TC본도 발주가 늦어졌었대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었고 오늘 이제 때마침 목표 주가 8만 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등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뭐 하나비전
뭐 올해는 낸드 그리고 내년 파운드리 그리고 그 내후년 HBM 이제 실적이 성장할 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리스크를 제외하고 하니까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정도 위치에서 부담스러워서 조정을 기다리세요가 지금 안 통하는 시장이잖아요. 목표 주가 룸까지 훨씬 남아 있고 반도체 소부장의 이제 탄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미 반도체도 이제 한 지난주쯤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너무 지금 질주를 하니까 안 간 거 얘기해 줬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한미반도체 지금 이 눌릴 때 왜 안 사는 거냐 이제 사라 하니까 또 지금 쭉쭉쭉쭉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조정에 더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미반도체도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1차 매수 소량으로만 해놓으시고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충분히 담으신다면 저는 한미반도체 이 최고가 238,500원을 터치하면 그 위에 룸이 더 열려 있어서 이제 계속 SK 하이닉스가 이런 장세라면 한미반도체도 뭐 30만 원은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둘 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소부장이 없다면 진짜 담겨져 있어야 하는 오늘장임을 알려줬는데 그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늘 시장에 참가권을 강하게 들이밀고 있는 한화비전 모두 좋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한화비전도 한미반도체도 완전히 긍정이네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저희는 그렇다면 기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대덕전자의 움직임이 눈부십니다. 사실 이전에 저희 반도체 참 잘 나갔을 때 초창기에 기판주의 움직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심택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부진하나 싶었지만 다시 돌려가고 있으니 그렇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레벨업 구간으로서 더 탄력이 붙을까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건 대덕전자에서 보여준 부분이잖아요. 일회성 비용을 반영하고도 영업이익 흑전을 했다더라. 근데 앞으로 업사이드를 더 노릴 수 있는 FCBGA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이 또 기대감을 자극시키고 있어요. 레벨업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사실 레벨업은 됐어요. 오늘 제가 만약에 기술적인 뭐 견해였다면은 매수의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뭐 다 좋아. 이제 고부가치 뭐 FCBGA 가동률도 60%까지 올라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과연 이익이 이제 290억 정도의 흑자 전환인데 향후에 그렇다면 이게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는 조금 지금 이러한 이익의 개선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익이 레벨업 될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부가치 이제 고집적 고밀도 어떤 그런 FCBGA 쪽에서의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주가가 지금 저는 조금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만약에 이렇게까지 상승 안 하고 좀 견조하게 올라왔다라면은 저는 이제 좀 다른 의견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어떤 이게 한 차례 어떤 급등이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인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자리에선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자리에선 일단 관망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수페타시스는 고가 돌파를 못했잖아요. 못했죠. 그럼 이런 게 더 좋을까요? 사실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검증을 거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정을 한 차례 받고 나서, 그러니까 15만 원 돌파했다가 이것이 한 10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이제 거기서 다시금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를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만 놓고 이것도 어떤 전반적인 그 펀더멘탈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이전 국면에서는 사실 좀 코리아 서킷가 가장 매력적이었고 그 흐름은 한번 지나갔고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대덕전자가 오늘 너무 빠르게 시세를 뽑아버리는 바람에 그렇다면 이수페타시스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은 좀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기관 가소급상 이수페타시스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자리 64,200원대인데요. 여기서 신고가 매매가 가능할 건지 돌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기대감 노릴 수 있는
신고가 자리라고 보세요, 윤 대표님? 뭐 목표 주가가 아직 훨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노려볼 수는 있는데 저는 좀 2월은 보수적으로 가자 계속 스탠스여서 뭐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리고 갔었고 대덕전자 뭐 충분히 기간 조정 걸치고 가긴 한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이수페타시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좋았던 게 이제 코리아 서키트는 계속 좋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판주들은 우리가 계속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덕전자가 슈팅이 나오고 심텍도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판주 내에서도 순환매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좀 급등한 종목보다는 반도체 소부장들 아직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수페타시스가 차라리 내가 지금 기판주를 담고 싶다면 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수페타시스 왜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나 봤더니 그 이제 직전 분기 실적 인식, 매출 인식에 대한 좀 이런 가이던스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연말 판관비 지출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 회사 자체의 실적은 되게 좋게 나와서 앞으로의 실적은 크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가 엄청 또 달릴 때는 달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TLB도 많이 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대덕전자는 우리가 2월을 좀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중립 관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군에서 기대를 더 노려봐도 괜찮겠다. 한번 대덕전자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에 기회가 있다면 그쪽으로 노려보는 전략 오히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거고요. 궁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KH바텍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수반됐었던 이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향 로봇 부품 공급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애플 쪽 뉴스도 좋았잖아요. 아이폰 17이었나요? 그 판매 자체에서 좋았다. 물론 AI 쪽에서는 좀 실망이 있더라도 판매량 자체에서 나와준다면 부품단으로서도 KH바텍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조화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재료가 다 이제 오늘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지금 장대 양봉이 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로봇 부품 산업으로의 확대 전략이 구체적인 어떤 그 결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많은 종목들이 이제 그 로봇 향 어떤 이런 부품의 공급이라든가 로봇 쪽의 비즈니스의 어떤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KH바텍도 결국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뭐 다른 쪽이 어떤 로봇 플랫폼 쪽으로의 적용 범위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결국 말씀드린 그러한 재료에다가 또 이제 애플 오늘은 애플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강하게 좀 그 치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연속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로봇주들이 한참 막 그 순환매를 하면서 불을 뿜던 시기와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로봇주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한 차례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KH바텍이 이제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뭐 애플 관련해서 올해 뭐 이런 그쪽에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이벤트들이 본격화된다라면은 그때 아마 다시 시세가 다시 좀 이제 분출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선 저는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있어서는 관망. 그렇죠. 근데 모멘텀 자체가 좀 풍부해진 것도 많고 주변 종목군들의 시세가 유지되는지도 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로봇이 지금 좀 까다로워진 거는 맞잖아요. 이 부분이 좀 고민되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모이는 수급력과 그리고 여러 거래가 활발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윤 대표님 해볼만 할까요? 그냥 현대차 그룹주를 하면 안 되나 로봇주는 저는 지금도요? 근데 제가 좀 테마의 보수적인지라 그래서 로봇의 타이밍을 많이 놓치긴 했는데 뭐 로봇 테마도 좋고 부품 테마도 좋고 이제 아이폰 테마도 좋은데 뭐
사실 지금 뭐 대형주 장세인데 굳이 시가총액 4천억, 5천억 원 이하인 종목을 우리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노의 의견이기 때문에 오늘 중립 드릴 거고요. 로봇주 저도 이제 뭐 시세는 계속 살아있지만 로봇주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이제는 엄청난 그 종목별 장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대기업과 이렇게 묻어있는 그냥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 오토에버 같은 거 사실 지금 조정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주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리하게 리스크가 있고 급등한 종목보다는 지금 좀 자리를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대기업이 묻어있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가 오히려 더 좋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정 중일 때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판단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제가 현대차랑 뭐 현대오토에버 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 게임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조정일 때마다 겪어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차 그룹주가 로봇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거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급의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이런 코스피를 상승하는 이런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관세 이슈가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이제 흔들리니까 이걸 지금 사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차가 상승을 했을 때 자동차 모멘텀으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로봇 밸류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갑자기 관세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또 트럼프가 말장난을 하네 이럴 때는 항상 기회였다. 네. 마치 AI 버블론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흔들렸듯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차도 뭐 한 50만 원 깨졌을 때 담자인데 50만 원, 1,000원 정도면 1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아랫단은 열어두기는 해야 되지만 지수 조정이 나오고 혹시 지수 내에서 손바뀜이 바뀐다면 현대차도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차도 좋고 저는 로봇 하면 그냥 차라리 오토에버를 그냥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강력한 대형주 주도주는 이렇게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옆으로 또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또 한 번 상승을 할 거라서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뭐 현대 오토에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조정 시에 차라리 이런 그룹들을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안정적인 심리의 근거를 찾으면 한라캐스트가 또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눌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는 기회될 수 있다 의견 받아봅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 종목 빠르게 커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L 바이오가 ABL 바이오 쪽에서 코멘트를 내놓고 다시 좀 아랫꼬리를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보니까요. 종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구간 지금 아랫골이 다시 내려왔어요. 20만 원을 지키나 했지만 20만 원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담았었던 외국인 기관이 오늘 가수급상 덜어내거든요. 매수가 안 들어오네요. 이동훈 대표님. 사실 이제 종목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앞서서 알테오젠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 신뢰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조금 약간 그 상처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산업회의 이런 결정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뒤로 좀 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ABA한테는 단기적으로 악재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ABL이 이거밖에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많은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를 찾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런 지금 시장의 어떤 신뢰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기 악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향후의 수급 동향.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수급의 변화의 흐름이 언제쯤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가 흐름, 만약에 차라리 오늘 한가가 나왔다면은 그게 오히려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 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도 좀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도 그 뉴스가 나왔던 날
메이저 수급이 팔았고 그 다음 날도 팔았고 그 다음부터 기관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좀 기다리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수급의 변화를 보자.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시겠네요. 자, 그러면 윤 대표님, 그렇다면 코스닥 살리기에 가장 활발하게 우리가 거론했었던 ABL 바이오인데 3천당 제약한테 밀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또 재편이 필요하네요. 지금 시총 상위인 알테오젠에 당하고 ABL 바이오에 당하고 저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참 어렵다 싶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제약바이오가 빨리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ABL 바이오가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그냥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떨어지는 칼날 함부로 잡지 마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더 빠지고 있긴 한데 왜냐면 이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파이프라인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겠다 약간 요런 뉘앙스의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결국 심리와 수급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심리와 수급이 다 망가졌는데 내가 이걸 나는 이 기술력 하나만으로 기다릴 거야.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기회비용을 저는 다른 데에 썼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서 지금 좀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은 하고 그래도 대장주인데 이제 뭐 이어가겠죠. 코스닥 지수가 좋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 간다면 그런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투심이 많이 약해지고 오히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알테오젠 이제 코스피 이사 가고 ABL 바이오가 지금 코스닥 제약바이오 이제 1위였는데 그럼 3천당이 1위가 되는 거네. 이제 이렇게 또 저희 군중 심리도 바뀌게 되죠. 그럼 저는 차라리 이제 제약바이오도 진짜 시총상위도 못 믿겠고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겠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제약바이오 투자를 한다면 일단 저는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천당 제약도 결국 최근에 이 비만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이 다른 기업의 악재로 제약바이오들이 좀 흔들릴 때 뭐 올릭스나 D&D 파마텍이나 펩트론이나 한미약품이나 차라리 이렇게 비만 테마가 좀 살아있는 이 부분이 조금 굳건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을 더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ABL 바이오도 이제 중립의 의견, 보수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공통됩니다. 하방으로 내리꽂히는 당일에는 그 디데이에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어디서 멎는지를 지켜보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ABL 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군에서 단기적 기회를 노려보되 사실 뭐 파이프라인이 그 파킨슨 병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다림을 갖고 지켜보자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고요. 코스닥은 현재 음전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 중이네요. 끝까지 성투해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